예, 안녕하십니까. 법학박사 유병태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양희영 교수님 판례민법 전공 65페이지를 일단 펴놓으시고 들어가기 전에 하다 보면 또 내가 잊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 이 도예민법 강의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예민법 강의가 강의 수는 6개인데 아마 8시간쯤 될 겁니다. 민법 총칙 2개, 채권법 2개, 물권법 2개, 뭐 말을 빨리 해서 또는 생략을 해서 그냥 6개 그 강의 안에 다 넣어 놓은 겁니다. 뭐 6개, 8시간 가지고 민법을 뭘 하겠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솔직히 8개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다 모를 건데. 근데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정도는 그냥 민법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 뭐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는 저 도예 민법 책을 뺏겨가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는 분도 있고, 뭐 그 중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합격하고 난 뒤에도 저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뭐 합격생들도 전화 와서 실무 소송과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 정도도 머릿속에 안 들인 사람한테는 대답을 안 해줍니다. 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저 정도는 툭 치면 나올 정도로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돼 있어야 됩니다. 시험 치 보면 아실 거고, 이 안에 답 다 있습니다, 그냥. 어쨌든, 뭐, 찾기 힘들면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로앤 에드를 검색을 하면은 이 사이트가 뜰 건데, 여기에 가면은 8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꿰차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정도도 안 꿰차고 있으면서 무슨 뭐 시험 공부를 한다고. 일반인들도 그 정도 알고 있으면은 뭐 민법 다 통용됩니다. 뭐 민법이 그것이 뭐 아유 일단 그 정도 하시고 교과서 전공 65페이지 일단은 펴놓으시고 일단 교과서 1번 봅니다. 갑은 금반지를 을에게 팔면서 내 교과서에는 그냥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일단 살짝 그림을 한번 보여주고 갈까요? 어? 어? 교과서 낙서에 겁을 내지 말아 있습니다. 물론 그림 그릴 정도의 실력이 안 되면 낙서밖에 안 될 텐데, 그는 내가 예전에 강의할 때도 그때는 내가 홀수 문제 위주로만 풀었는데 웬만하면 이 그림들 다 그리면서 했는데, 물론 뭐 시간에 쫓겨가지고 다 못 그리는 것도 있지만 그때 수업 들으신 분이 저 그림만 하면 다 해결되는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2차 시험장에 가면은 뭐 연습지 비슷하게 주는데 그것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나는 물론 그걸 읽으면서 요 그림을 딱 그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밖에서 공부하면서 뭐 정확하게 그릴 수 있도록 하고 시험장 가서 그 그림만 가지고 다 쓸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연습지에 뭐 목차를 다 잡고 하던데 그거는 본 답안지에 쓰고 시간이 그래 넉넉하지 않습니다. 일단 전공 65페이지 1번 갑은 금반지를 을에게 팔면서 자신이 당분간 사용하기로 하였고 딱 읽으면서 점유 개정이 일어났구나 이런 게 딱 떠올라야 됩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된 갑은 그 금반지를 병에게 다시 팔면서 며칠간 자기가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 점유 개정했죠. 그러니까 계속 이거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중양도가 일어난 거죠. 나중에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된 병이 갑에게 금반지를 넘겨달라고 하였더니 을이 자기가 금반지의 소유자라고 하면서 갑으로 하여금 병에게 돌려주지 못하게 하고 있다. 병은 금반지 소유권을 주장할 방법이 없는가? 이때 현실의 점유를 먼저 하게 되면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점유 개정이 2번 일어났는데 점유 개정이 2번 일어났더라도 첫 번째 점유 개정을 받은 사람, 즉 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동사 물권이 법률에 의해서 변동하기 위해서는 인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 인도 방법에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으로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죠. 거의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점유 개정에 의한 간접 점유 취득으로 선의 취득은 하지 못합니다.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선의 취득을 못한다는 거. 근데 그때 현실의 인도를 먼저 받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 현실의 인도를 받지 않는 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때는 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문제 2번 교과서 봅니다. 갑은 을과 병에게 X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갑이 소유자이고 을병에게 X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담보계약 체결하고 점유 개정 방법으로 양도담보 후에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역시 갑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을은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인도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X 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병이 처분금지 가처분 해놓고 그 본안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을의 가처분 사실을 알게 된 병은 을이 가처분이에요. 을이 그림은 그래 그려놨는데 막 그림 보이시죠? 이 카메라가 앞에 있어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사실을 알게 된 병은 을이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갑으로부터 X 부동산을 현실의 인도를 받았다. 이 경우 병이 을에 대하여 X 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해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경우에는 갑이 소유자였었죠. 근데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 취득할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전공 66페이지 그냥 보십시오. 가처분 결정 사실을 알면서 현실에 점유를 하였기 때문에 선의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거. 따라서 병이 을에 대하여 X동산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전공 70페이지 그냥 봅니다. 그냥 문제를 다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봅니다. 원래는 책을 볼 때 빼고 넘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민법은 빼고 넘어가면 엉터리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문제야 뭐 좀 빼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교과서 공부할 때는 어느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보고, 어느 부분은 뭐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안 보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직접적으로 안 나오는 그 부분도 알고 있어야 시험에 나오는 그 부분이 해결되는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공 70페이지 1번 갑을 병은 각 3분의 1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병은 자신의 지분 3분의 1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갑과 을에게 하였다. 그래서 지분 포기, 소유권 포기도 법률행위다. 이런 거 아시고, 특히 지분 포기 법률행위다. 그러면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까지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에 병은 갑과 을을 상대로 지분인 등기 절차 인수의소를 제기하였고, 그러니까 병은 지분 포기했는데 세금 걷는 거 부담하기 싫으니까 너가 등기해가라. 인수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공유자 갑, 을은 병으로부터 병의 지분 중 갑, 을 지분 비율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지분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등기 절차를 인수하라 판결을 승소했다. 이행 판결만으로 물권 변동이 안 일어나죠.
이행 판결을 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물권 변동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성 판결인 경우에는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의 사망에 따라 정의 병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그러면 정은 병의 상속인으로서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발생할 수 있겠죠. 무는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하여 을의 종전 지분 3분의 1을 취득하였다. 그 후 무는 정을 상대로 병이 자신의 공유 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정은 병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 가 아닌데 인용될 수가 없죠. 왜? 무는 을의 지분 3분의 1에 대한 권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문장 자체에서 그 종전 병의 지분에 대해서 을의 권리가 효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무가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일단 이때 을은 정에 대해서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지분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무는 여기서 어떤 절차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의 정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해야 되고 2번 X 부동산에 관하여 을이 18년 2월 10일 순순히 건재당권을 취득하였고 갑이 18년 3월 10일 후순위 건재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병이 18년 5월 10일 정이 18년 6월 10일 차례로 X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한 다음 18년 9월 10일에 갑이 X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갑의 후순위 건재당권은 소멸하는가 라고 해놨는데 소멸하지 않죠. 갑의 저당권이 소멸되어 버리면 병과 정의 가압류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유권 취득한 갑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피담보 채권, 갑의 피담보 채권 소멸로 부정성에 의해서 갑의 건재당권이 소멸될 여지는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갑의 건재당권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간단하게 등기부를 딱 그리면은 딱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를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되죠. 사람들이 간혹가다 자기는 등기를 모르는데 물권법은 좀 알 것 같다. 둘 다 모른다는 소리죠. 등기를 모르는데 물권법을 어떻게 알아? 물권법을 모르는데 등기를 어떻게 알아? 둘 다 동시에 정복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모르는데 물권법을 좀 안다. 물권법은 잘 모르겠지만 등기를 좀 안다. 둘 다 모른다는 소리죠. 지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모르는 거죠, 그거는. 자, 그 정도 하시고 전공 94페이지 1번 전공 94페이지 1번 갑이 을소의 X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갑이 점유 유치 중인 건물 임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했다. 근데 갑은 X 건물 중 2층 일부를 직접 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병이 직접 점유하고 있다. 이 경우 갑은 병에게 점유 횟수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데 없다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다 이야기될 수 있는데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점유의 경우에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포함되겠지만 그 교과서 그냥 그대로 보십시오. 간접 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 매개 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유 매개 관계가
매각관계는 직접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 점유자의 반환 청구를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때 실무에서 나머지 임차보험의 직접 점유자인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병과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을이며 갑과 병 사이의 점유 매개 관계를 인정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어쨌든 뭐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일단 별개의 문제이고 점유권에 의한 게 인정되냐 그걸 살짝 살펴본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2번 이걸 보기 위해서 그냥 빨리 달려왔는데 문제 2번 1094페이지 문제 2번 갑은 X부동산을 취득하여 어떤 X부동산 소유자가 갑이라는 거죠. 취득하여 냉장 창고업을 시작하면서 자녀 을에게 냉동의 사업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게 했다. 을이 실무를 담당하게 했는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X부동산 일부를 병에게 임대하였다. 그래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일부를 병에게 임대하여 병이 15년 10월 9일부터 점유 사용하고 있다. 16년 12월 3일 갑은 병을 상대로 병의 점유는 을의 무권들에 의한 임대차 계약에 기인한 것으로서 갑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그 해당 점유 부분의 인도와 그 점유에 상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 진행 중에 18년 3월 16일 X부동산은 임의경매에 의해서 정에게 매각되어 정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일단 3월 16일 날 정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갑의 청구에 대해 병은 갑이 X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했음을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법원은 갑의 주장 일부가 이유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 경우 갑의 어느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라고 해놨는데 했던 그 안에 문제 보면은 점유 부분의 인도와 그 점유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했는데 당연히 교수님 교과서에서는 교과서니까 다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법무사 시험에서 뭐 20점짜리로 나왔다 30점짜리로 나왔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줄였을 거냐는 거죠. 일단 결론 갑의 병에 대한 청구 중 X부동산 인도 청구는 기각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한다. 이후 문제의 소재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 상실한 후에도 목적물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물권적 지원권은 물권자라야 행사할 수 있죠. 소유권 상실하고 나면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지원권을 행사 못한다는 거. 뭐 교과서 보면은 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종전 소유자의 채권적 말소 지원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는데 일단 요거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요거는 물권적 지원권이니까 소유권 상실하고 나면은 물권적 지원권 행사할 수 없다. 그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자기가 소유자일 동안은 인정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과실수취권이 문제된다. 물권적 지원권은 그 근거가 되는 물권자라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그다음에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수취권이 있는 본권 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사용 차주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죠. 뭐 과실수취권이 있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한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선의점유는 추정된다는 거.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면은 1번 갑의 병에 대한 X부동산 인도 청구권 인정되는가? 이거는 인정 안 되죠. 이미 이제 더 이상 갑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갑의 병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일단은 점유를 넘겨받았을 때 다른 말 없으면은 선의점유로 병의 선의점유가 추정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15년 10월 9일부터 16년 12월 3일 고까지는 선의점유가 추정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16년 12월 3일부터 이제 소유권 상실되는 2018년 3월 16일까지 요게 문제가 되는데, 일단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로 본다, 이걸 떠올려야 되는 거죠. 악의 점유된 때로부터는 과실수취하지 못한다. 판례는 여기서 본권에 관한 소는 소유권에 기인한 소송은 물론이고 부당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도 포함된다고 본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자, 소 제기되고 나면은 무단 동의 없는 자로부터 점유 동의 없는 권한 없는 자로부터 점유를 받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본권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점유가 추정되기 때문에 소제기 시까지는 과실수취한 선의점유자로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고 소제기된 때부터 갑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안의 해결, 따라서 사안에서 소유권을 상실한 갑의 병에 대한 X 부동산 인도 청구는 기각하고 소유자인 때 부당 점유한 병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으나 선의점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결국에 갑의 병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 2016년 12월 3일부터 2018년 3월 16일까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